이번 시간은 컴버그의 교과서 중 마지막 챕터에 있는 정상적인 나르시시즘, 정상적 자기애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앞장에서 필자는 자기애성 성격의 진단과 치료를 연구해왔고 그 결과 이 성격 장애의 특정한 구성은 정신분석 또는 심리치료 기법에 특별한 수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필자는 나르시시즘의 임상적 연구에 기초가 되는 상위 심리학적 주제를 다른 곳에서 개관하였다. 이제 정상적 나르시시즘과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요약하고자 한다. 기저의 구조적, 심리 내적 조건에 초점을 두고 이에 진단적, 치료적 함의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할 것이다. 나르시시즘이란 용어가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먼저 용어를 정리하고 심리 내적 구조의 관점에서 나르시시즘의 개념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러한 구조적 분석은 정상적 나르시시즘과 병리적 나르시시즘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정상적 나르시시즘의 정의. 하트만에 따라 필자는 정상적 나르시시즘을 자기에 대한 리비도 점유로 정의한다. 자기는 심리 내적 구조로서 다중적 자기 표상과 이와 관련된 정동 소인으로 구성된다. 자기 표상은 정동적 인지적 구조로서 한 사람이 중요한 타인과의 실제 상호작용에서나 환상 속에서 중요한 타인의 내적 표상, 즉 대상 표상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를 반영한다. 자기는 자아의 부분이다. 자아는 이에 앞서 언급한 대상 표상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탈개인화, 추상화와 통합의 다양한 단계에서 이 이상적 자기상과 이상적 대상상을 포함하고 있다. 정상적 자기는 통합되어 있다. 즉 부분적 자기 표상이 역동적으로 조직화되어 포괄적 전체를 이룬다. 자기는 통합된 대상 표상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좋은 그리고 나쁜 원시적 대상 표상을 통합적 타인상으로 깊이 함입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좋기만 한 자기상과 나쁘기만 한 상반된 자기상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상은 리비도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점유된 초기의 자기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비록 정상적 나르시시즘이 자기에 대한 리비도 점유를 나타내지만 자기는 실제로 리비도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점유된 구성 요소를 통합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좋은 자기상과 나쁜 자기상을 현실적 자기 개념으로 통합하는 것은 자기 표상의 다양한 요소를 해리시키자고 함입하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 자기의 리비도 점유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는 또한 사랑과 미움의 통합이 정상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역량의 전제 조건이라는 역설을 설명해준다. 자기와 통합된 대상 표상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샌들러와 로젠블라트의 표상적 세계의 묘사, 에릭슨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임상적으로 통합된 자기에는 자기 경험이 개인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횡단적으로 혹은 여러 심리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기능 영역에 걸쳐 연속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자기 통합이 안 되었을 때 임상적으로 본다면 통합된 적이 없이 번갈아 나타나는 상반되고 서로 해리되거나 분열된 자아 상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현재 경험과 상반되는 경험을 할 때 어떻게 느꼈는지 기억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경험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통합할 수 없었다. 자기 통합이 부족할 때는 만성적 비현실감, 당혹감, 공허감 혹은 자기 감정에서의 일반적 장애와 함께 자신을 한 사람의 전인적 존재로 현실적으로 지각하는 영향이 뚜렷이 저하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내담자는 원시적인 심리 내적 과정을 의식은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통찰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원시적인 인지적 정동적 경험을 고차적 수준의 것과 결코 통합시킬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관적 경험을 대인관계에서 실제 행동이 갖는 영향과도 통합시킬 수 없다. 통합된 자기의 결여는 보통 대상표상 통합의 결여와 공존하기 때문에 대상표상 통합의 결여는 피상적으로 좋기만 한 것이나 나쁘기만 한 것의 캐리커처이며 내담자는 타인에 대한 지각을 의미 있는 전체로 통합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담자는 공감 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현실적 판단 역량이 거의 없거나 미비하고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때그때의 지각에 의해 조절되지 지속적이고 일관되며 내재화된 모델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이 모형은 보통의 경우라면 자기에게 가용한 것이다. 이제 자기에 대한 리비도 점유라는 나르시시즘의 정의로 돌아가 보자. 이런 자기에 대한 리비도 점유는 단순히 리비도 에너지의 투정 원인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및 다른 심리적인 내적 구조 간의 많은 관계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자아 내 구조와 다른 심리 장치, 즉 초자아와 원초아, 나르시시즘의 체계관 결정인 초자아 원초아에 있는 구조를 포함한다. 야콥스는 정상적 자기 감정이 개인의 통합된 자기를 자각하는 것에서 유래하는 반면 자존감 혹은 자기 존중감은 이런 통합된 자기에 대한 리비도의 점유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자존감 혹은 자아 존중감의 수준이나 강도는 자기의 어느 정도 자기애적 점유가 일어났는가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자존감 혹은 자아 존중감은 단순히 추동 점유의 단형은 아니다. 이는 언제나 정서적 인지적 요인이 결합된 것을 나타낸다. 자존감 조절의 좀 더 원시적 수준에서는 모호한 정동 요인이 우세하고 자존감 조절의 좀 더 진전된 수준에서는 정동적 함의가 약화되고 인지적으로 분화된 것이 우세하다. 그래서 자존감 혹은 자기 존중감은 더 분화된 수준의 자기적 점유를 나타내는 반면 모호한 안정감과 존재의 즐거움이나 만족을 나타내는 정동적 상태는 나르시시즘의 좀 더 원시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자콥슨이 지적한 대로 기분의 변동은 초자아에 의해 결정되는 자존감 조절의 원시적 수준에서 자기 존중감의 주된 지표이다. 초자아 기능의 좀 더 진전된 수준에서는 좀 더 정확하고 경계가 분명한 인지적 인식 혹은 자기 비판이 기분 변동에 의한 조절을 대체한다. 구조는 정동적 인지적 리비도 점유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점유된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기의 추동 점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상적 나르시시즘의 조절은 동일한 심리 내적 구조에 의한 리비도 점유가 공격적 점유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말해서 자기애적 점유와 리비도 점유는 일반적으로 리비도와 공격성의 심리 내적 운명을 동시에 분석한 맥락 안에서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자기의 리비도 점유, 즉 정상적 나르시시즘에 영향을 주는 심리 내적 구조와 외적 요인은 무엇인가? 1번 이상적 자아 목표. 자아 자체 내에서 무의식적이고 전의식적이며 의식적인 자아 목표는 열망 수준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이에 비추어 자기의 현실을 측정한다. 하트만이 지적한 대로 초자아의 자기 비판과 더불어 자아의 자기 비판 능력이 있고 이런 자기 비판을 통해서 자존감이 조절된다. 비브링은 자기의 열망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든가 아니면 상실될 때 자아가 무력감과 무만감을 경험하는 것이 우울의 핵심적 요인이라고 기술했다. 샌들러와 로젠블라트는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긴장을 기술하면서 이 기제를 언급했다. 2번 대상표상, 자존감 조절, 즉 자기애적 공급이나 자기에 대한 리비도 점유와 관련된 자아의 구조 중 또 하나는 통합된 자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적 대상의 세계 또는 대상표상의 세계이다. 앞에서 삶의 위기나 대상 상실의 시기에 대상표상의 보호 기능에 대해서 언급했고 자아의 도움하에 일어나는 퇴행은 과거에 내재화된 대상관계가 퇴행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일부 이해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 퇴행에서 좋은 대상표상은 현실에서의 실망을 보상하고 자기에 대한 사랑과 재인정을 제공한다. 초자아 요인 초자아가 두 가지 주요 구조가 자존감을 조절한다. 첫 번째는 다양한 수준의 초자아 구조들로 이는 초자아 요구나 처벌에 의해 자아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자콥스는 초자아 발달 수준을 분석하고 기분에서부터 현실적인 자아기 비판에 이르는 기능을 통해 초자아 구조가 자기를 조절한다고 하였다. 초자아의 비판적이거나 처벌적인 측면은 자존감을 조절하는데 이는 주로 자기에 대한 비판을 제공하는 부정적 기능을 통해서이다. 자존감 조절에 관련된 두 번째 초자아 구조는 자아 이상. 이는 유아기로부터 초기 아동기에 걸쳐 이상적 대상상과 이상적 자기상을 통합하여 초자아에 내사한 결과이다. 인데 자기가 자아 이상의 요구와 기대에 맞추어 살 때 자기 존중감이 증가된다. 셰퍼는 이 자아 이상의 보호 기능에 대해 언급하였다. 임상적으로 어떤 내담자가 자아 이상이 부재하거나 부적절하게 통합되었을 때 얼마나 외적인 칭찬, 사랑과 확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지를 극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제 원초아와 관련된 구조로 방향을 바꾸어 보자. 기본적인 추동 욕구가 만족되고 자기가 환경의 요구에 대해서 내적 욕구를 타협할 수 있을 때 자기 존중감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추동의 직접적인 자아동조적 표현과 특히 추동 요구에 승화된 표현은 자기애적 만족을 가져온다. 전체적으로 건강이 좋으면 자기의 통합과 리비도 점유 모두를 재확인한다. 왜냐하면 원래의 자기 표상은 신체상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최초의 심리 내적 추동 만족은 생리적 평형의 재확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과 질병은 자기애적 점유의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평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외적 요인, 정상적 자기 존중감 뷰럴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번 외부 대상으로부터 리비도 만족, 2번 사회적 효율성과 성공에서 자아 목표와 열망의 만족, 3번 환경에서 실현되는 지적이거나 문화적인 열망의 만족. 이런 만족은 가치 요소를 포함하며 초자아와 자아 요구뿐만 아니라 현실 요인도 반영한다. 이는 이전에 언급한 심리사회적 및 심리생리적 체계와 더불어 문화적, 도덕적, 심리적 가치체계가 자기 존중감을 조절하는 데 있어 중요함을 반영한다. 요약하면 자기에 대해 리비도 점유가 증가할 때는 외부 대상으로부터 사랑과 만족, 현실에서의 성공, 자기와 초자아 구조 간 조화의 증가, 내적 대상으로부터 사랑의 재확인, 직접적인 추동 만족과 신체적 건강을 지닐 때이다. 정상적으로 자기에 대한 리비도 점유의 증가는 또한 대상에 대한 리비도 점유의 증가를 가져온다. 리비도 점유가 증가한 자기는 그 자체로 평화롭고 행복한데 다시 말해서 외부 대상과 내재된 표상에 더 많이 점유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기애적 점유가 증가할 때는 동시에 사랑하고 베푸는 역량,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역량,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역량이 증가하며 성적 사랑과 승화 및 창조성의 역량이 증가된다. 외부 대상과 그 내적 표상에 대한 정상적 리비도 점유는 대상에 대한 사랑과 미움의 표현이 좀 더 원시적이고 상호간에 해리되었거나 분열된 것을 극복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리비도 점유의 증가는 또한 대상을 향한 자기의 선함을 보증하고 대상과의 유대를 강화한다. 은유적으로 말해서 자기의 배터리가 충전되면 부가적으로 대상에 대한 리비도 점유 배터리가 재충전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기에 대한 리비도 점유가 감소한다. 사랑을 주는 외부 원천의 상실, 자아 목표 성취나 자아 기대 부응의 실패, 초자아가 용인할 수 없는 추동에 대한 초자아 압력, 자아 이상의 기대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 추동 요구의 전반적 좌절,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이다. 이런 영역 어느 하나에도 상실이나 실패가 있을 때 다른 영역에서 반향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병리적 애도의 경우 외부 대상의 상실로 인해 자기애적 상처는 대상 상실에 대한 무의식적 죄책감을 반영하는 초자아 압력의 증가로 심화되며 자기가 대상 표상으로부터 받았던 리비도 점유의 2차적인 약화에 의해 가중된다. 초자아 압력은 자기가 더 이상 외부 대상뿐만 아니라 내적 대상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설득한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리비도 점유를 조절하는 다양한 심리 내적 구조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역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상적 애도의 순수 과정은 동일시 과정에 의해서 자기가 상실한 대상의 특성과 리비도 점유를 획득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리비도 점유를 재확립하는 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는 상실 대상 및 관련된 좋은 내재화된 대상을 반영하는 대상 표상의 복구나 강화를 포함한다. 그리고 내재화된 대상에 대한 리비도 점유는 이 대상이 자기에 대한 리비도 만족의 잠재적 원천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강화한다. 정상적 나르시시즘은 자기가 이전에 언급한 다른 관련된 심리 내적 구조의 구조적 통합에 의존한다. 정상적 나르시시즘은 또한 자기나 다른 모든 구조 간의 관계에서 관련된 리비도 추동 파생물과 공격 주동 파생물 간의 평형에 의존한다. 나르시시즘을 조절하는 다양한 구조와 외부 현실에서 유래된 자기에 대한 공격적 점유는 모두 자기 존중감을 감소시킨다. 또한 정상적 나르시시즘은 자기와 관련된 심리 내적 구조가 성취된 발달 수준에 의존하는데 이는 자기 기대 포부 모델, 이상의 성인기 질적 특징과 성숙, 유아적 특성과 대비되는 성숙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기, 초자아 및 자아 이상이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내재화된 대상 관계도 통합되어 있으나 여전히 우화적인 자기애적 목표와 갈등에 고착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신경증적 반응과 신경장애, 성격장애를 보이는 대부분의 내담자에게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수고하셨어요.
어떠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우리가 소화한 부분은 정상적 나르시시즘과 병적 나르시시즘 중에 정상적인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컴버그가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컴버그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아심리학자나 대상관계 이런 거가 이렇게 이론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컴버그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컴버그는 기본적으로 이분은 대상관계 이론으로 처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칠레에서 정신분석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렇지만 이분은 미국에 와서 일하시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일하면서 미국의 자아심리학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을 통합해내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 거죠. 특히 여기서 보더라인 환자나 자기애적 환자를 이해하는데 이 두 이론을 접목시켜서 독창적인 이론들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정상적인 나르시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론들을 여기에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나르시즘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저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나르시즘을 오늘 잠깐 우리가 살펴본 것만 가지고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커버되고 있다고 보여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병적 나르시시즘을 하면서 이 정상적 나르시시즘과 병적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우리 보게 될 거예요. 우선 오늘 수업 마치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것 조금 나누고 오늘 정리를 하죠. 그냥 막연하게 저는 정상적 나르시시즘이 뭐 맞다 틀리다 누구의 견해이다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 자존감과 그냥 동일어로 쓰는 거죠. 아니 좀 다른가요? 자존감?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이 일상에서는 느껴져요. 저희 애들을 키우면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자아 존중감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또 아니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도 거절하는 능력까지도 사실은 자아 존중감에서 저는 굉장히 비롯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당당할 때 거절할 수 있잖아요. 예. 셀프 이스팀이 있는 사람이 거절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불안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의존적인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노라는 얘기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진짜 거절하거나 아니면 자기 표현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저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한 능력 같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그 좀 거부감 없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하여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상적 나르시시즘이란 말이 약간의 참자라는 말과 또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이 느껴져서 예. 그래요. 어쩌면 병리적 나르시즘을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병리적 나르시즘을 공부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나르시즘으로 이분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병리적 나르시즘에서 그냥 벗어난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정상적인 나르시즘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상담자가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나르시즘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개념화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다를 것이다.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내 이웃을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그래 보통은 이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은 셀피시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불안에 의해서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르시시즘의 자기 존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올바르게 리비도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리비도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작동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상적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마냥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또 치료자가 정상적 나르시시즘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것을 향해 갈 때에 다른 사람이나 그 내담자에게도 그런 정상적 나르시시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 자기를 존중한다는 그런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기 리플렉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도 또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한 자기를 갖게 되는 것,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용어로만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어쩌면 코웃이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죠. 코웃의 공헌도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대상관계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으로 묘하게 연결되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야 대상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치 이 리비도가 자기에게 투하되면 자기적이고 이거고, 이게 자기에게 투하된 리비도가 대상으로 향하면 대상 관계가 이루어지고 대상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 속에서는 이게 선택적인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는데, 코엇이나 컴버가 참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기에 대한 리비도 인베스트먼트가 일어나는, 자기에 대한 리비도 점유가 있으면 대상에 대한 리비도 점유도 늘어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을 갖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코봇이나 컴버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분들은 자기를 희생해야만 남을 사랑한다고 느끼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정신분석 이론 쪽에서, 초기 이론 쪽에서 나오는 그게 바로 리비도가 자기에게 머무는 그 나르시시즘에서 발달해서 대상관계로 옮겨간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을 병리적으로 나르시시즘 상태에 있다고 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코 입장에서는 이 나르시시즘은 어쩌면 평생 발달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나르시시즘이 없어지고 대상관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그대로 있으면서 대상관계는 대상관계대로 별개의 발달 노선이 있다고 보는 부분은 상당히 큰 공감을 주는 부분이죠. 그 어떤 경우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헌신적이다라는 거하고 치매적이다 하는 거하고 구별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헌신적이랄 때 어떨 때 치매적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가혹한 자기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막 가혹하게 하면서 남을 도와줄 때 실제로 도움받는 사람은 도움받는다보다는 도움받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치매를 당하고 있더라.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 걸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은,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자기를 가혹하게 대하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헌신해서 그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서 돕는 것처럼, 이렇게 뭐 그런 느낌. 그게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입니다. 예. 대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에는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태로 주위에 있는 거를 못 견디고, 그러니까는 그것을 머리로는 요즘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또 침해하는 그 안에 자꾸 내가 들어가는 것이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주지하고 이제 내일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저도 그러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치매가 되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건 친구에 대해서건 어떻게 보면 저도 보면은 그 나르시시즘의 어떤 경계 있잖아요. 네. 이게 건강하게 이게 내적 힘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 안으로 향해서 내 스스로의 그걸 발현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꾸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밖으로 향해 가지고 다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불완전한 것을 제가 못 보는 약간 이런 성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자꾸 자각을 하는 것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셀프 이스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침해하는 것을 자기가 허용하지 않으면서 자기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충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침해받지 않고 사는데 익숙한 사람은 남을 침해하는 것이 불편해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침해받지 않으면서 내가 독립적인 인격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경험,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대상하고 관계에서도 대상을 존중하면서 대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도울 수 있지만 대상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이 이게 좋을 거야 라고 주는 사람은 그게 저 사람을 위한 사랑인지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한 방편인지 알 수 없잖아요. 맞아요. 또 한 가지 최소한의 그거는 대상이 그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치료가 됐던 뭐가 됐던 그렇죠. 예, 그 점이 굉장히 많이 처음에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거지로는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테라퓨틱 얼라이언스, 그 치료 동맹이나 워킹 얼라이언스, 작업 동맹이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함께 같이 이 작업을 할 의향이 생겨나지 않는 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뉴라틱한 레벨에 있는 신경질적인 분들은 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힘들지만 자기를 성찰하는 작업을 함께 할 의향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치료 과정에 동참할 의향을 가지고 온 분들인데,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부터 작업 동맹을 잘 빌드업하면서 가는 것이 쉬운데, 프리에더퍼라는 레벨에 있는 분들은 이 작업 동맹 자체를 만들어 주는 것부터 이분들은 이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작업 동맹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해석으로 이분을 침해하지 말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 스스로가 이런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우선 상담자를 믿을 만한 사람에서 자기가 함께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겨날 때 이 치료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작업 동맹에 이르는 과정까지도 그 책임이 상담자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우리 유경무 목사님 지금 잠깐 말씀 나누실 수 있나요? 이제 그냥 이제 저희 얘기 들으면서 이제 나라는 존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위치나 상황들이 과연 나와 어느 정도 동일시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한지연 교우님, 학원님 또 그 얘기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나와 사회적 관계 위치에서의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어디까지 영역을 둘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불분명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분명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혼동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급격히 변할 때 내가 많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그런 이제 혼동 같은 것이 올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